그 사람 손끝이 내 손등에 닿는 순간 마치 전기가 온몸을 타고 흐르듯 떨렸습니다. 그 손등에 묻은 생선 비늘이 아니라 그의 체온이, 그의 숨결이 내 속을 무너뜨렸어요. 몇 년을 잠들어 있던 여자가 그 짧은 스침 하나에 눈을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릇 황혼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한 편의 조용하고 뜨거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비가 오던 날이었어요. 하루 종일 손님 하나 없던 카페에 낯선 사내가 생선 박스를 들고 들어왔죠. 여기 김하정 사장님 맞으시죠? 그가 상자에 묻은 물기를 털며 웃었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내 짝이었던 정기훈. 그때부터였어요. 내 속에 박제됐던 한 조각이 비에 젖은 살처럼 다시 말랑해지기 시작한 건 남편이 떠난 지 3년, 서울에서 정리한 삶을 들고 제주로 내려온 건 작년 이맘때였어요. 40에 시작한 결혼, 늘 몸이 약하던 남편은 50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죠.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리움도 일상이 되었어요. 아침마다 문을 열고 혼자 운영하는 이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는 일상. 손님은 많지 않아요. 대신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와 텃밭에 핀 채송화가 나의 친구였죠. 그러다 그날 그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고기 배송 왔습니다. 비에 젖은 모자를 벗었을 때 그 익숙한 눈매 그리고 어깨.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정기훈. 내가 12살 때 처음 좋아했던 아이. 기훈이? 그도 놀란 듯 멈칫했어요. 하정이 맞나? 정적 끝에 터진 웃음. 비 냄새 가득한 카페 안에서 우리는 40년 만에 마주 웃었습니다. 기훈은 지금 배 선장이에요. 16살부터 바다에 나가 돈을 벌었고 부모 병수발을 하느라 결혼은 하지 않았대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상하게 미안했어요. 그 시절 몰래 내 도시락 반찬을 나눠주던 아이가 그 긴 시간 동안 혼자였다는 게. 며칠 후 그는 다시 생선을 들고 왔어요. 이번엔 고등어. 이건 내가 직접 잡은 거야. 그가 건넨 생선에서 옛 기억이 물비늘처럼 반짝였어요. 그날 이후 기훈은 자주 카페에 들렀어요. 배가 없는 날이면 마당 평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어느 날 그의 손이 내 찻잔을 건너 조심스레 내 손등에 닿았을 때 내 안의 여자도 조심스레 눈을 떴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기훈의 손끝이 남긴 온기가 내 손등에, 가슴에, 머릿속에 남아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설마 아니야, 그냥 우연일 거야. 그렇게 몇 번을 부정하고 몇 번을 심호흡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다음날 기훈은 또다시 카페에 왔습니다. 이번엔 생선도 없이 텀블러에 커피만 담아왔어요. 이 집 커피 맛있더라. 한 잔만 줄 수 있나? 그 순간 내 안의 심장이 툭 하고 떨렸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쩌면 나와 같을지도 모른다는 예감. 나는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죠. 말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 손끝의 움직임, 숨결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건드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카페 문을 닫고 나니 기훈이 말했어요. 혹시 저녁은 드셨어?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안 먹었어요. 혼자 먹기 싫어서. 기훈도 웃었습니다. 그럼 나랑 같이 라면 먹을래? 라면이었지만 그날 그 저녁은 눈물나게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기훈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평상에 나란히 앉은 우리 사이 바람도 숨죽일 만큼 조용했어요. 기훈이 조심스레 내 어깨에 손을 얹었을 때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그가 천천히 나를 바라보며 눈을 깊게 맞췄죠. 마치 묻는 것 같았어요. 지금 정말 괜찮냐고. 나는 작게 끄덕였고 그 순간 기훈의 손끝이 내 뺨을 타고 내려오며 내 턱을 조심스럽게 감쌌어요. 입술이 닿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그 입맞춤은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었어요. 수년간 눌러왔던 갈망, 잊힌 줄 알았던 첫사랑의 기억, 그리고 지금 다시 만난 운명에 대한 답변이었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등을 끌어안았고 기훈은 내 허리를 더 단단히 당겨 안았습니다. 그의 숨결이 내 목선에 닿을 때마다 전류처럼 온몸을 휘감았어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감고 떨리는 숨 사이로 그의 체온을 더 가까이 느꼈습니다. 기훈의 입술이 조심스레 닿았고 그 첫 키스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길게 이어졌어요. 마치 지난 세월을 하나하나 복원하듯 그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깊게 나를 탐색했죠. 입술이 닿았다 떨어질 때마다 속눈썹이 떨렸고 심장은 귀까지 뛰어올랐어요. 그가 숨을 고르며 다시 입술을 겹쳤을 땐 나는 이미 모든 방어를 내려놓고 있었어요. 그 키스는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아있다는 증명이었고 잊고 있던 나를 그리고 그를 다시 느끼는 아주 깊은 고백이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느껴보는 진짜 사람의 체온, 욕망과 애틋함이 뒤섞인 그 밤은 순식간에 뜨거워졌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탐색하며 수십 년의 공백을 입맞춤 하나하나로 채워갔어요. 그의 속삭임은 뜨겁고 낮았으며 나의 심장은 오래도록 그 울림을 간직했어요. 그 입맞춤 이후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웃지도 울지도 않은 얼굴로 기훈이 내 손을 더 꼭 잡아주었고 나는 그의 손 위에 손을 얹었어요. 그 순간 머리 위로 바람이 스쳐 지나가면서 내 속의 외로움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오늘 돌아가지 마요. 내가 먼저 말했어요.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는데 기훈은 놀라지 않았어요. 그럴까, 하정아. 그의 목소리는 더 낮고 깊어졌어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마치 지금 이 순간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처럼 그 안에 묻힌 오랜 기다림이 밀려 나오는 듯 했어요. 그가 천천히 내 볼을 감싸지며 말했어요. 난 이 순간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어. 그의 숨결, 그의 온기, 그리고 그 말, 내 안에서 무너져 있던 시간들이 천천히 다시 이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기다림과 참음과 그리고 이제서야 허락된 사랑이었죠. 우리는 함께 거실로 들어왔어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불을 끄고 작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처음엔 손끝만 닿았어요. 이불 위에 앉아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가볍게 포개진 손, 그러다 그의 손이 내 뺨을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지만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걸 알았어요. 기운이 내 어깨에 입술을 댔어요. 목덜미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오는 그의 숨결이 몸을 둥글게 떨리게 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목선을 따라 내려오고 내 손이 그의 등을 타고 내려갈 때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였어요.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고 기운의 손끝은 조심스럽게 내 등을 쓸어내렸어요. 손끝이 지나간 자리는 마치 뜨거운 물로 덮인 듯 살결 아래 감정이 끌어올랐습니다. 나는 더는 참지 못하고 기운을 끌어안았어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죠. 바닷바람과 선창의 냄새, 그리고 따뜻한 사람의 채취. 그 모든 게 혼자 견뎌온 시간들을 위로해주는 듯 했어요. 기운은 나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내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그 입술이 이마에서 관자놀이로 볼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올수록 심장은 점점 빨리 뛰었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어요. 이불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며 조용히 몸을 맞댔습니다. 한 겹 한 겹 옷을 벗는 게 아니라 몇십 년 쌓아온 외로움을 벗는 기분이었죠. 기운의 손길은 조급하지 않았고 나도 그에게 몸을 내어주며 더는 여자로서의 내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떨림도 있었고 멈칫거림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정했고 그 모든 순간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스며들 듯 하나가 되었어요. 그가 내 귀에 속삭였어요.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하정아. 나는 말없이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어요. 그렇게 나는 정기훈이라는 따뜻한 바다에 처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여자로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기훈의 품에서 깨어난 아침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어요. 창밖에서는 파도가 잔잔히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고 부엌 쪽에선 은은하게 커피 끓는 향이 감돌았죠. 나는 잠시 눈을 감은 채 기훈의 체온이 남아있는 이불 속에 몸을 묻었어요. 아직도 그의 손길이
내 허리며 어깨며 부드럽게 남아 있었거든요. 살짝 몸을 돌리니 기운은 없었어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일상을 시작한 모양이었죠. 나는 이불을 정리하고 가디건 하나를 걸친 채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기운은 나를 등지고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햇빛이 살짝 든 창 너머로 그의 어깨가 은은하게 빛났죠. 언제 일어났어요? 내 목소리에 기운이 돌아봤어요. 눈가가 조금 붓긴 했지만 표정은 한없이 평온했어요. 너무 오래 자게 둘 순 없잖아. 커피 끓이고 있었어. 그의 말투엔 묘한 다정함이 묻어 있었고 나는 그 다정함이 낯설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잘 잤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편하게 잤어요. 아무 생각 없이 기운이 컵 2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며 말했어요. 그럼 됐지. 나도 잘 잤어. 따뜻했어.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어요. 긴 밤을 함께 보냈지만 아침은 어색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동안 이런 아침을 수없이 함께 했던 사람들처럼 바닷바람이 조금 더워진 5월의 끝자락 서로의 체온이 남은 이불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조금 다르게 시작하고 있었어요. 기운이 커피를 마시다 말고 조용히 다가왔어요. 내 손에 입을 맞추던 그의 눈빛은 밤보다 더 진하고 부드러웠죠. 하정아, 나 지금 널 한 번 더 안아도 돼? 나는 대답 대신 그의 목을 끌어안았어요. 그 순간 그날 밤의 떨림이 다시 몸을 감쌌고 우리는 조용히 깊게 서로의 온기를 확인했어요. 햇살이 천천히 이불 위로 내려앉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잠시 숨을 죽였죠. 그날 아침 우리는 다시 처음처럼 서로를 품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마당 평상에 앉아 늦은 점심을 먹었어요. 기훈은 라면 대신 손수 생선찌개를 끓여 주었고 나는 조심스레 그에게 묻고 싶던 말을 꺼냈죠. 기훈 씨는 어릴 때 왜 갑자기 전학 갔어요? 기훈은 젓가락을 잠시 멈추더니 멀리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 얘기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지금은 말해야 할 것 같네. 기훈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엔 오래 묻어둔 파도가 있었어요. 사실은 너 때문이었어.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나 때문이라니. 기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죠. 초등학교 6학년 때 기억나? 내 생일날 편지 쓴 거. 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분명히 그날 아무것도 받은 게 없었거든요. 난 너한테 마음을 다 담아 편지를 썼고 내 도시락 반찬도 반 이상은 항상 내 몫이었어. 근데 그 편지가 너한테 안 갔다고 하더라. 몰랐어요, 정말. 그거 알게 된 날 울고 있는 나를 보고 어머니가 말했어. 이제 너도 큰 바다로 나갈 준비해야지. 그래서 난 그 다음 주에 아버지 배를 타고 나갔어. 서울도 공부도 다 접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기훈의 눈엔 슬픔보다
아쉬움이 더 짙게 남아 있었죠. 그 이후로 늘 바다에 있었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은 없었어. 나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기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깊은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어요. 그는 품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어요. 바램 편지지였어요. 그때 내게 주려고 썼던 편지. 이제라도 내가 읽어줬으면 좋겠어. 나는 두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조심스럽게 펼치자 익숙한 필체로 단정하게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정아, 나는 내가 참 좋다. 내 도시락 반찬이 내 입에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 나는 내 웃음이 제일 좋다. 나중에 커서도 너랑 밥같이 먹고 싶다. 나는 끝까지 읽지 못했어요. 눈물이 글자를 번지게 했거든요. 기우는 조용히 내 어깨에 손을 얹었고 나는 고개를 그의 어깨에 기대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그 사람이 나를 기다려왔다는 걸, 그리고 나 역시 그를 잊은 적 없었다는 걸. 며칠 뒤 우리는 함께 바닷가 산책을 나섰어요. 기우는 조용히 걷다가 내 손을 잡았어요. 예전처럼 조심스럽지 않았어요.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죠. 하정아, 그의 목소리는 바람보다 낮았고 따뜻했어요. 이제 우리 연인이라고 해도 될까?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기훈의 눈엔 진심만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요.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면 내 마음이 너무 민망하잖아요. 우리는 나란히 웃었어요. 그 바닷가에서 우리 둘은 늦게 시작한 사랑을 정식으로 이름 붙였죠. 연인. 그 말이 이토록 설렐 줄 몰랐어요. 이젠 혼자가 아니에요. 외롭던 저녁 식사도 조용하던 마당 평상도 이젠 둘이 함께하는 풍경이 되었어요. 사랑은 늦게 와도 그 사람만 맞다면 모든 시간이 선물처럼 느껴지더군요. 안녕하세요. 무흐 황혼 이야기였습니다. 늦게 핀 사랑의 계절. 여러분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